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를 다룬 영화 아홉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하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개봉에 앞서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시사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친근한 영상 언어로 전하는 불교 영화가 불교 포교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법연사 학예실장 출신의 영화감독 부담 스님의 단편 영화들이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 불교계도 예정했던 봉축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하게 봉행하며 국난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점등 법요식을 봉행해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봉축 등의 환한 불빛이 단양 구인사 경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각군 법당에 자비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특히 코로나19로 한동안 외출과 휴가가 제한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낸 군 장병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겨울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펼쳐진 동안거 천막결사를 다룬 영화 아홉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하며 대중들의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사부 대중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개봉에 앞서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시사회 현장을 류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울 강남 봉은사 보호당 앞마당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하나둘 객석을 채우자 도심 속 천년 고찰은 순식간에 야외 노천극장으로 변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어느덧 관객들은 숨소리도 죽인 채 영화에 몰입했습니다. 한국불교 사상 초유의 상월선언 수행정진에 참여한 아홉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의 일반 공개 시사회 현장. 코로나19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잃어버린 불자들에게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정진의 모습을 다룬 영화가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추운 곳, 배고픈 곳, 그리고 씻지 않고 이렇게 옷 갈아입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 영화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상월선언 내부의 모습과 아홉 스님들의 한계를 넘나드는 수행 과정을 생생하게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비불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실까, 또 그리고 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왜 이리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시고 도와주실까,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신 스님들이 깨달으신 것이 초심에 대한 것이라면 나도 이제 초심을 좀 가지고 다시 살아야겠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수행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와서 직접 보니까 그 수행을 왜 하시는지 그 과정도 잘 알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그런 어떤 스님들만의 그런 고충이나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어서. 영화 아홉 스님은 VIP 시사회와 일반 공개 시사회에 이어 오늘부터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등 전국 120여 개 관에서 일제히 관람객들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아홉 스님의 OST 배경음악으로 가수 송미경이 부른 꽃비가 진한 여운을 더하는 선율과 가사로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아홉 스님 측은 꽃비의 저작권을 무상 공유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감상하면서 노래와 영화의 의미를 함께 음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화 아홉 스님은 우리 시대 수행자들의 치열한 용맹정진을 통해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는 승가의 결결인 각오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모든 장례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며 할머니의 신상과 빈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는 5명의 피해 생존자가 남았으며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깊이 있는 불교 사상을 대중들에게 친근한 영상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서 불교 포교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서울 법연사 학예실장 출신의 영화감독 구담 스님의 단편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담 스님의 영상 포교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조계산에 위치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작은 영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문화포교도량 법연사 소속 불일미술관 학예실장을 지낸 구담 스님이 영화 감독으로서 처음 관객들 앞에 섰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 석사학위를 받은 구담 스님은 이후 동국대 영상대학원에 입학해 영화기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영상포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좀 바보스러운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특히나 여러분께 선보인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을 때 또 제2의 제3의 영화에 대한 모험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아함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두 번째 화살과 명상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불타는 다이어트, 그리고 삼국유사 속 설화 조신의 꿈을 각색한 크리스마스의 제사 등 모두 3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영화 시사가 끝난 뒤 배우와 스태프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축하 인사와 함께 제작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를 보더니만은 명함 내지는 전화번호를 달라고 드렸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여러 날 후에 길상사에 있으니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화살 큰 스님 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재즈 피아니스트 유충식 씨의 피아노 연주도 이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구담 스님은 영상포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불교 영화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불자들의 높은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영화를 봤을 때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불자님들이 그게 좀 약해요. 왜냐면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국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지상에서는 조금 열세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판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때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불교 영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부산 금강암이 지난 2010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마다 행해온 장학 사업을 올해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이어갔습니다. 금강암 회주 정만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부산 지역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해마다 종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이에 정만 스님은 올해는 장학증서를 비대면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본래는 4월 축하일 봉축식 때 이제 장학증서를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올해는 이제 비대면으로 각 가정으로 다 발송해 주는 걸로.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해 무산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소개하며 불자 청소년 육성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전북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성우 스님과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 총무국장 행담 스님은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를 취소하면서 절약된 행사 비용으로 마련됐고,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방역 활동에 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 불교계도 예정했던 봉축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하게 봉행하며 국난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광장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봉축탑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납니다. 이 봉축탑은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코로나19로 제등 행렬과 봉축 행사를 취소하면서 대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사암연합회와 신도단체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 안녕을 발언하며 지난 주말 간소하게 점등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그동안 방역과 치료에 힘쓴 의료진과 힘든 시간을 버틴 포항 시민들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등 행렬과 점등식 이런 것을 이 탑으로 포항의 또 철의 도시니까 서대넷으로 삼등석 탑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코로나19를 알릴 손을 대고 포항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젖줄 형산강이 오색 찬란한 연등으로 장엄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불국사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000여 개의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화려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함께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대 행사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형산강 연등은 다음 달 초까지 빛을 발하며 경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꽃을 피워서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발언하면서 이번에 형산강 주변에 행사 대신으로 희망의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걷는 걸 보고 참 등을 잘 달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동불교 사암연합회는 예정됐던 합동 봉축 법요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당초 지난 23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이었지만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를 나흘 앞두고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봉축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대구 경북 지역 불교계의 자비 정신은 지역 불자와 시도민들에게 더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경남 함안군 불교사암연합회가 하남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하남 수륙제 보존회 스님들의 괴불 이윤으로 시작해 함안 바우따 합창단의 육법 공양, 조근재 함안군수와 박용순 함안군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모여서 같이 대중 공양하는 이런 절차도 많이 생략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사암의 스님들께서 그와 같은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법회에서는 함안 수륙제 보존회 스님들의 헌공의식과 조용찬 연합회 신도회장의 코로나19 극복 기원 발언문 낭독도 진행됐습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봉축 등의 환한 불빛이 단양 구인사 경내를 가득 메웠는데요.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수천 개의 봉축 등이 구인사 경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천태종이 25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점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종정 도영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 유한우 단양 군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고통이 있는 곳에 부처님 오신 뜻이 더욱 밝게 전해지고 부처님의 대자비가 더 분명히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윤사월 촉발에 맞춰 전등식을 봉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며 봉축의 등을 밝히게 됩니다. 이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등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빛을 하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우리들 마음 가득히 채워지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항상 밝게 중생계를 비추니 오늘 구인사에 밝히는 이 등불이 온 세계로 그 빛을 전하여 일체 중생의 무장무예와 소고소원의 성취를 밝혀줄 것입니다. 점등식에 참석한 류한우 단양군수는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단양군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단양이 제1회 제1의 재료용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원해 주시는 구인사의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들 역시 점등 발언문을 봉독하며 찬란한 봉축의 공덕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이라 평년보다 많은 불자가 몰리진 않았지만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태종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 점등 법요식을 통해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연은철입니다. 천태종 서울 성룡사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했습니다. 성룡사는 주지 진철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코로나19 종식 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는 구리 금성사 주지 문법 스님이 법사로 나섰으며 한병규 성룡사 신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방수칙 준수 등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각 군법당에 자비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특히 코로나19로 한동안 외출과 휴가가 제한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낸 군 장병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김용교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수도권 5개 부대 군 장병들 앞으로 자비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화엄종 등 종단협 소속 종단과 일부례가 십시일반 마련해 군 법당에 전달한 위로 물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병들이 또 나라를 지키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손 세정제와 마스크팩을 마련해서 그 장병들한테 우리가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수량은 총 600여 개. 육군 25사단 호국 비룡사와 28사단 호국 광명사, 5사단 호국 육천사, 해병대 2사단 호국 청룡사와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 호국 정각사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팩, 떡과 음료 등 하나하나 자비심이 담긴 물품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장병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일단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물품들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군대에서 안 그래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게 많이 부족한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도 더 유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종단은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전국 군 법당에 위로 물품을 전달하며 군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 장병을 비롯한 온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자비 나눔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제주 지역의 전통 사찰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실력을 겨루고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제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관음사에서는 김영애 작가의 제1회 봉축 사진전 미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김영애 작가가 3년 동안 찍은 30여 점의 사진을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30일까지 선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고사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규제 철폐 방안,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까지 담았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 수입은 올 초부터 4개월 동안 전년 대비 11조 원 감소, 방한 관광객은 지난 20일 기준 전년보다 67.4%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고사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를 위해 정부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기반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규제 철폐를 담은 관광업계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 실천을 바탕으로 한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K-방역을 기반으로 한 여행안전수칙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행을 개발하고 올해 여행주간을 다음 달 20일부터 한 달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결제 30% 할인 등의 이벤트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확대, 전통시장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 촉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관광업계의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나 야영장 관련 규제 완화, 일반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내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몰린 관광업계 구제에 나선 정부의 선택,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29일 오후 1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코로나19 글로벌 영향과 대안적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와 코이카 등이 함께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반호제와 판소리, 농악 등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오늘 29일부터 재개됩니다. 무형유산 대중화와 보전, 전승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모두 22종목의 공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연등의 전격 취소와 윤달 4월 초파일 법요식 봉행 결정 등은 동체 대비의 원력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연결돼 있고 나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이후 한국 불교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을 통해 미래 불교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